안녕하세요. 축구력과 인생력, 무한 상승을 꿈꾸는 강슈팅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고 싶은 축구에 맞는 선수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토트넘과 울버햄튼전이 열리기 전부터 갑론을박이 있었죠. 토트넘이 계속 공격 축구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조금 수비적으로 전술을 바꿔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공격적인 전술을 이어갈 거라는 사실을요. 팀의 후방을 책임지고 있던 로메로와 반더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계속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뿐이었죠. 경기 결과는 2대1. 첼시전에 이어 토트넘이 다시 패배를 이어갔습니다. 패배도 패배지만 경기 내용이 더 문제였죠. 전반 이른 시간 브레논 존슨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0대1로 앞서 나간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골 이후로 이렇다 할 공격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이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되지도 못했어요. 거의 최전방에서 고립되어 있었죠. 메디슨 선수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중원에서 앞쪽으로 패스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위협적인 패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같이 압박해주는 선수의 압박 타이밍과 강도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같이 해줄 때만큼의 효과가 살아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센터백 2명이 우려한 것보다는 선방을 해준 것도 맞지만 사실 울버햄튼이 공격 찬스를 잘 살려내지 못한 것도 있었죠. 첫 골이 터진 이후 울버햄튼이 더 많은 공격 찬스를 가져갔음에도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황희찬과 쿠냐 선수의 마무리나 연계 플레이가 아쉬웠었죠. 토트넘이 선방하면서 후반까지 한 골 차의 리드를 가지고 가면서 이대로 잘 막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후반 막판에 수비 라인에서의 한계와 허점이 드러납니다. 후반 90분에 터진 울버햄튼의 사라비아 선수의 동점골. 물론 뛰어난 개인 기술이 만든 멋진 골이었지만 수비 상황에서 다이어 선수의 위치가 좋지 못했죠. 그리고 뒤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사라비아 선수를 수비수들이 놓쳐버렸죠. 포백 라인 중 포로 선수를 제외한 다이어, 벤 데이비스, 로얄 3명의 선수가 새롭게 선발로 뛰게 되었고 이번 시즌 이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가 없었으니 후반 막판에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종료 마지막 순간 울버햄튼이 프리킥을 전방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르미나 선수가 역전골을 만들었죠. 토트넘 선수들이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잃고 너무 뼈아픈 패배를 당했죠. 로메로와 반더벤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후반 마지막 2골을 실점하기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온 것도 사실이죠.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요. 공격 전개가 거의 되지 못했으니까요. 중원에서의 플레이가 전혀 살아나지 않았어요. 공격 전개가 되지 못하니 볼 소유권을 잃게 되고 울버햄튼의 공격 찬스가 이어지고 그러니 다시 수비수들에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격 전개 시에도 날카롭거나 위협적인 침투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선 메디슨 선수처럼 적절한 공간으로 빠르게 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올 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뛰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1월 이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메로 선수도 맨시티전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고 메디슨과 반더벤 선수도 1월이 되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월이 되면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손흥민, 사르, 비수마 선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요.
이번 울버햄튼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의 조합으로 자신의 축구를 시험해 볼 만한 경기였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스톤 빌라나 맨시티보다는 그래도 나은 상대니까요. 1월까지 선수들의 빈자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좋은 조합을 계속 찾아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아직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자신의 소신대로 축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축구니까요. 지금 선수들이 부족하니까 좀 수비적으로 내려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수비적인 전술을 잘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공격 축구를 계속 해왔고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반짝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보다는 한두 시즌을 거치면서 팀을 완성시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적 시장도 한두 번 거치면서요. 물론 팬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우승권에 들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베스트 11이 다 나온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즌은 길고 부상과 퇴장, 경고 누적 등으로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독과 선수들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전,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첼시전 이전만 해도 기대되는 경기였는데요. 어떤 경기가 될지 너무 궁금했었고요. 첼시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난관, 한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선수들이 조합을 시도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팀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버티면서 우리 축구를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러니까 패배를 하더라도 너무 주눅들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한번 가보는 거죠. 이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이 축구에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이번 시즌은 토트넘 축구를 웃으면서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축구 쉽지가 않네요.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요.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 모두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